자, 2014년 서울 취급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었죠.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 청구한 것 중에서 재무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선제 1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것은 재무 관련 내용들이 아니죠. 근데 밑에 거 다 읽어 안 보시더라도 바로 정답 1번인 거 쉽게 고르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법 의결 사항 나열된 거 물어보는 문제였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필수 의결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장 우선 나오는 게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리고 예산의 심의 약정, 그리고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기금의 설치 운영,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료와 처리, 마지막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죠.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 첫 번째 선지 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애 불신임 의결을 현재 할 수 없어요. 의결권 없죠. 불신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무국장의 선출인데 사무국장의 선출은 지방 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거고요. 네 번째, 예산의 심의는 맞지만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권한이고요. 그리고 규칙 관련해서도 다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이죠.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죠. 중층제랑 단층제 구분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단층제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죠. 뭐 당연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황정보랑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의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 정답 1번 틀렸고요. 두 번째가 정답이죠. 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랑 동작구 관계에서 이렇게 전문성 요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가 맡고요.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동작구가 맡으면 되겠죠. 정답 2번이고 나머지도 볼게요.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 통제하죠. 하기 어렵다 아니라 직접 통제하기가 용이하죠. 네 번째, 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기 쉽죠. 사실 단층제면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기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요. 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 범위가 좁아졌는데, 통솔 범위는 우리 행정학에서 조직 파트에서 이 상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죠. 이게 통솔 범위 넓다고 하면 부하의 수가 많은 거고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통솔 범위 좁으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단층제라면 당연하게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숫자가 많을 테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겠죠. 자, 네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근대 국가에서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근대 국가에서는 전례권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어떤 법원이 없죠. 그리고 네 번째,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률의 범위가 아니라 법령의 범위죠. 자, 이 단어 하나 이렇게 틀리게 내서 출제한 문제인데 이런 거 잘 읽어보셔야겠죠.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조직간에 제약을 주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하고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나 인원을 늘릴 때도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에서 통제를 받게 되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5번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 유임 사무의 처리를 게을리할 때 주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러니까 이게 위임한 사무를 뭐 못하고 위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게을리한데 있죠. 안 하고 있을 때는 일을 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해. 그러면은 대집행을 할 수 있죠. 정답 1번이죠. 여섯 번째 문제요.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그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파트를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모르시더라도 좀 약간의 죄송합니다. 약간의 상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 수당이 있죠. 그래 지금 처음에 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명예직으로 해서 이 임금이 없는 임금 없이 일하는 걸로 제도가 설계됐는데 지금은 다 수당이 다 있죠. 두 번째요.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 의결에 따라서 공무를 이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한 시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외유성 출장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문제된 경우가 있는데 다 그때 여비 지급받아요. 만약에 자기 돈으로 다 갔다 오면 큰 문제가 안 됐겠지만 다 이 여비 지급받아서 가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는데 이 겸직 금지에 해당하죠.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자, 그리고요.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 중에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보상금 지급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틀렸죠. 마지막은 지방의회 보상금 지급 기준은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법 규정을 정확하게 알면은 가장 자신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집중해서 읽어보셨다면 정확히 모르더라도 뭔가 조항을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아요. 자, 일곱 번째 문제죠. 또 아른슈타인 나왔죠. 아른슈타인이라는 학자의 주민 참여 8단계 내용은 행정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론에서 단골 메뉴죠. 원래 8가지 좀 단계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8가지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세 번째 회의가 틀렸는데 행정과 주민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한다까지는 그 관계가 없지만 뒤에 보시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한다 했죠.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의라는 내용보다는 제가 여기 그 해설에 단 것처럼 조작 또는 계도에 해당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 8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제가 가장 낮은 게 조작 또는 계도인데 이게 그 출제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 한글 표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M이라는 그 영어 앞 글자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죠. MT 그 비참여 단계는 테라피의 약자는 T니까. 그리고요. 형식적으로는 ICP죠. ICP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혹은 유아, 플라케이션의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가 한글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참여인데 PDC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파트너십과 권한임 그리고 자주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속 잘 안 외워지시면 그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써가지고 마지막까지 보셔야 될 내용 중 하나고요. 일단 두 문자라도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푸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문제는 정당 공천제에 대한 문제죠. 찬반 주장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 정답은 일단은 5번인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어떤 지방선거랑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 분할 구도란 말 자체가 사실 타국가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현상을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찬성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해서 지역 분할 구도가 좀 더 고착화 돼 버리죠. 이 정당 공천제를 안 하게 되면은
특정한 정당에 대한 뭐 선호가 지역별로 이 표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나라 현재도 마찬가지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되긴 했지만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이 좀 우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당 공천제를 했을 때는 이 지역 분할 구도가 조금 더 강화될 우려가 있죠. 정답 5번이고요. 자, 그리고 9번 문제인데 지방재정법 좀 그 서울시 예전 문제가 보면 굉장히 좀 지역적인 게 좀 많은데 일단 여기 9번 대표적인 지역적인 문제예요. 자,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고른 문제인데 첫 번째 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행부 혹은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이 조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항들이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서 제출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막 정확하게 쓰려면 시군구 단체장이라 써야 되는데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놨죠. 근데 위에 보니까 상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군구를 얘기하구나 라고 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쳐서 제출하게 되죠 대부분. 두 번째요. 안행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을 실시 후 모든 사항이 아니라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이 국회 소관 상위 중요 사항이겠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게 돼 있고요. 세 번째가 정답이죠. 위기단체장은 건전화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 있죠. 자, 대부분 지방단체가 어떤 중요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다 받게 돼 있죠. 이도 사실 이 조항도 다 마찬가지 취지고요. 네 번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안행부 장관에게 직접 승인받아야 된다. 사실 얘도 또 분명히 또 시군구 단체장은 시도를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또 이렇게 직접이라는 표현을 써서 틀린 선지 만들었고요. 마지막이죠.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기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회랑 국무 말도 좀 이상해 사실은. 이거는 이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자, 그리고요. 열 번째 문제는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문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A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 소환이 일단 되었는데 유권자의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봉 안 했다. 그래서 해직을 면했댔는데 주민 소환 발의 여건 완화가 정답이 되죠. 이미 왜냐면 케이스에서는 이미 주민 소환이 발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소환되었댔잖아요, 그죠? 투표 요건만 충족되지 않아서 개봉하는 거지. 일단은 발의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리고 11번째 문제죠.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게 돼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다 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분권 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그 미달액의 기초로 교부한다. 이게 보통 교부세액이죠. 그리고 지금 분권 교부세는 이제 폐지됐죠. 없어졌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안행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해서 교부한다. 맞는 내용이고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죠. 이거 아실 테고 한 번 더 틀렸고요. 네 번째, 보통교부세는 국고보도 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사실 공공교부세 얘기인데 지금은 사라졌고 선지 2번하고 4번을 이제 그 내용하고 그 단어하고 설명을 위치를 바꿔놓은 거죠, 그죠? 정답 5번이에요. 자, 그리고요. 12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인 기관 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왔죠. 기관 분리형과 있고요. 혹은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 두 가지가 있죠. 자, 정답은 4번이죠. 정답 한번 바로 볼게요. 지방자치정부 조직에서 권력 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 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권력 남용의 방지나 행정의 전문성 부분은
기관 대립형에 대한 설명이고, 행정 책임에 명백하는 기관 통합형의 그 장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리고요. 13번 문제요. 13문제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작지은 것은. 자,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이제 표기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에는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축대사업, 주택사업, 그리고 토지개발사업, 주택, 토지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 수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시해 놨어요. 이건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제가 표기한 것들이 여기 지방공기업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14번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12번의 해설이, 제가 4번은 기간 대립형에 대해 설명이 됐는데 행정 책임 명백하는 여기 그 기간 통합형에 대해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해설을 나중에 좀 수정할 거예요. 자, 14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주민투표법이 올해 4월 26일 바뀌었어요. 18세 이상이 내려갔죠. 18세 이상의 주민은 해서 투표권 가지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청구권을 가지죠. 예외적으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될 때는 요구할 수 있죠. 요구.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현재 2번은.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34번,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발의하는 게 아니죠. 단체 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의하고요. 주민투표는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인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죠.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5번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이 문제는 복수정답 제가 표현했었는데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고유 사무와 단체 및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죠. 만약에 이 내용이죠. 기관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로 포괄 안 한다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갈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했는데, 이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개갈주의가 훨씬 그 권한을 광범위하는 거예요. 열거주의는 딱딱 지정된, 말 그대로 그 열거된 내용만 이 권한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갈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가 맞는 편이죠.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도 개갈주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돼 있죠. 지방자치법 제 1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돼 있죠. 그리고요,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제가 여기 그 해설 올리니까 한 분이 질문 주신 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지감도 다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최근 이제 바뀐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직원은 제외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그건 당연히 지방의회 의장이 또 행사하기 때문에 빠지죠. 올해부터. 그리고 지방의회 조례안이나 예산을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기타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안을 제안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5번을 제가 복습도 했는데,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가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 보시면 되죠. 자, 16번 문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는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있는데, 이제 입장이 반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랑 민주성 관계가 민주성을 저해한다, 혹은 민주성을
민주성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효율성 관계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죠. 무렌과 랑그로드 학자는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 지방 아치보다는 중앙 집권적에서 오히려 민주성이 더 좋다고 했고요. 민주적이라 했고, 토크빌은 반대였죠. 지방 아치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했죠. 사실 이 두 학자의 입장이 좀 바뀌어 있죠. 자, 콕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콕본도 지방 아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좋을 수 없는 학교다 이게 아니라, 그죠? 이 오히려 이제 여기 밑에 제가 표기한 것처럼 지방 아치는 이제 이렇게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 관리하고, 지방 아치 단체는 이런 메커니즘 일부에 불과하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고,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 아치가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위에 여기 설명이 나와죠. 이렇게 콕본의 설명처럼 콕본의 설명을 이제 콕본 설명하면서 이제 제임스 브라이스의 주장한 내용을 담아놨죠. 그래서 제임스 브라이스가 오히려 지방 아치는 민주주의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다라고 얘기해놨죠. 그래서 학자별로 입장을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다 상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17번 문제예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왔죠.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의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소 합의서 맞죠? 자, 나머지 2, 3, 4 다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 승인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다보다는 일단은 지방의 의결을 무조건 얻게 되죠. 물론 외채 같은 경우에 행안부 장관 승인 받은 다음에 의결을 얻어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의결이 필수적인 상황이죠. 정답 5번이고요. 18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현재 1번.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0일이죠. 국가랑 동일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 또는 법률로 설치할 수 있고요. 예비비가 맞죠.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가 아니라 계속비죠. 사실은 예비비에 대한 설명 선지 5번에 나와 있죠. 4번, 5번 설명하고 이 제목하고 다 위치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자, 19번째 문제. 19번째 문제는 뭐 광역 행정,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할권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걸쳐 있는 게 광역 행정이죠. 보통 이런 게 수도권의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함께하는 어떤 그 경제나 아니면 관광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광역 행정에 해당하고, 촉진율이 어떤 거냐? 사회 경제권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산업 경제의 고도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이즈 커지는 거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행정 능력이 향상 부분도 될 테고, 사실은 뭐 나머지 1, 3, 4, 5가 뭐 명확하게 구분되는 선지도 있지만 좀 불분명한 게 좀 있긴 하죠. 하지만 이 명확한 이제 볼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딱 있죠. 딱 보시면 정책의 지역적 실험, 작은 사이즈로 실험하는 것은 광역 행정보다는 좀 더 작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한 거죠. 정답 2번이었고요. 20번 문제는 이 IR G죠, 그죠?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인데, 자, IGR이죠, IGR.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 라이트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중첩 권위, 그리고 동등 권위, 그리고 내포 권위, 세 가지인데, 뭐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은 뭐 기본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텐데, 제가 여기 그 기본서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죠. 다른 학자도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좀 지울게요. 자, 세 가지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내포 권위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가장 바깥에 연방정부가 있고요. 그 안에 주정부, 다시 그 안에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고, 중첩 권위형은 이 세 가지 정부가 한마디 겹쳐 있는 거고요. 동등 권위형이 이렇게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연방정부 따로 있고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완전히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지 1번, 중첩 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기속되어 있는 형태다. 얘는 동등 권위형이죠. 동등 권위형. 얘죠.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첩 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그리고 주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에 내포됐다.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왼쪽이 내포 권위형 설명이죠. 동심원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가운데 이 표시를 해야 되죠. 정확하게 가운데 넣는 게 동심원일 텐데 여튼 이렇게 안에 포함이 된 관계고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동등 권위형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동시에 관여한 일이 벌어진다. 얘는 중첩 권위형에 대한 설명이죠. 네 번째가 완선지고요. 다섯 번째, 내포 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의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를 계속된다. 이 내용은 중첩 권위형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래서 뭐 20번은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과거 서울시 채권 문제가 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인 법령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풀어보시면서 법령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풀이 때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